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서 적어도 끝나는 시간은 딱 맞춰드리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 10분까지인데 따져보니까 13, 4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제 의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약평원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교육시켜서 훌륭한 약사 만들고 앞으로 제대로 된 장소에 취업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약평원에서 감시하자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런 목차로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판정 체계와 인증 기준 필수 문항에 대해서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우리 평가기준위원회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약평원 홈페이지 좀 홍보하려고 좀 띄어드는 건데요. 여기 왼쪽 아래쪽 보시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kcpor.kr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셔갖고 약평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참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설립 목적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아까 이사장님, 원장님 통해서 모두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부분 이미 2010년 1월 달에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11년도에 창립대회가 개최가 됐고 이때 35개 약학대 학장님을 포함해서 37명이 발기인을 참여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초대 이사장님으로서 전용우 교수님, 원장님으로서 서영호 교수님께서 임명이 되셨고요. 이어 지난해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서 4월 달에 보건의료평가연합회에 가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약학회에서 10월 23일 인증 편람을 큰 틀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그 후에 많은 대학에서 내주신 의견까지 수렴을 해가지고 상세한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 기준, 최종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시범평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정기평가에서는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가지고 평가위원회, 약평원에 넘어오기 이전에 이미 약기업 산하의 평가인증위원회에서 약 12회에 걸쳐서 토론에 거쳐서 기준이 초안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이 약평원에 넘어와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10여 개 분 하루 온종일 토론하는 것을 5차례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세 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가 기준위원회 소속 선생님들께서 애를 써주셔갖고 오늘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뭐 이것도 홈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획위원, 운영단의 5개 위원회, 교육평가단의 평가위원회하고 이의심사위원회가 두 가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전부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판정위원회를 두고요. 판정위원회는 원장님이 제청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자료에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간략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평가라는 것이 1982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습니다만은 종합평가 인정제에서 많은 선생님의 경험이 없지만 1997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약학 분야도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대학 자체 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 제정된 법을 통해서 또 정보 공시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10년에 대학평가원이 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이 대학의 평가를, 인증평가를 받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의료 분야만 써 있습니다만 의학, 치의학 이런 부분만 그 이전에 경영학, 공학인증, 건축학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인증평가를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부분은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의 경우는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이 졸업하지 않으면 의사국시를 보지 못하게끔 해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약대의 평가 인지적인 목적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약학대의 책무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 향상과 보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장 커다란 것이 약학교육의 표준화와 약물의 국제 경쟁의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약학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약학교육 국제적 통용성 등대, 이렇게 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약 서비스를 선진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신약개발 인력을 양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의학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가의 특징을 큰 틀에서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찌됐든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질을 인증하는 평가다. 과거처럼 최우수다 뭐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인증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 자료 중심의 평가가 될 거고요. 컨설팅 기능까지 포함을 한 그런 평가로 해서 각 약학대의 발전에 기여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기준에 의한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특성과 발전 전략을 고려한 평가로 통해서 약학대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의 2가지 측면이 더 있고요. 좀 더 상세히 보면은 평가 내용 구성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문항. 평가 보고서는 작성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도록 가급적이면 공시자료나 정보 공시자리 이런 부분들을 알림이 사이트에 있는 자리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평가 영역별 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이 구성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현지 방문 평가기관이나 평가기관은 현재는 인증을 위한 평가 활동의 경우는 2일로 잡고 있고요. 인증과 컨설팅 보고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일 플러스 알파라는 좀 잡고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불행하게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평가 신청 대학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비용이 아직 약기업에서도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 액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그 해 5년 주기에 한 번에 부담하기 좀 부담스러운 액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결과 판정은 물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서 타 대학까지 파급하는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행재정지연습과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마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가 주기는 5년 주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 내용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역, 부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필수 평가 문항 7개, 일반 평가는 50개, 우수 평가는 13개에서 70개 평가하는 문항으로 22개의 평가 부문을 구성하고 있고요. 22개의 평가 부문이 6개의 평가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약학대학 운영 체계는 설립 이념 포함해서 5개의 부문으로 1개의 필수 문항을 포함한 12개의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의 경우는 그 목표를 포함한 5개의 부문으로 2개의 필수 문항으로 포함해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선발을 포함한 4개의 부문에 1개의 필수 문항을 포함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수 영역에 있어서는 교원 확보를 포함한 1개의 필수 문항을 포함해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는 2개의 부문에서 2개의 필수 문항과 포함해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졸업 후 교육에 있어서는 필수 문항 없이 3개의 부문에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답안지 쓰실 때 최소한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70개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은, 가운데 메인 칼럼이 이제 평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평가 편람 기준에 개발을 했고요. 약학회를 끝난 지난 11월쯤에 이미 평가 편람에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이 설명회를 끝나고
인증 설명 신청을 이제 시범평가 인증 신청을 받게 되는데 대학에서는 인증평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평가단에서는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제가 스크린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려니 좀 정신이 사나울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평가,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인증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평가단에서 해당 대학을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대학에서는 자체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 보고서를 제출을 통해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인증유형 판정 및 인증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 결과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심사 및 재심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그 보고서를 판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인증 유형 판정 및 결과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요시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라는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평가 결과는 반드시 알림이 사이트나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임시심사위원회, 판정위원회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판정 체계는 이렇습니다. 인증 기준을 필수 평가 문항과 일반 문항을 통해서 기준을 적용해서 진단을 내리고요. 그와 같은 것을 결과로 평가 부문과 평가 영역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각 부문과 영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이냐, 인증 유예냐, 불인증이냐라는 것을 인증을 판정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평가 문항은 기본적으로 필수 문항은 기본 약학 교육을 최소 요구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평가 문항은 약학 교육의 질 개선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 발굴 문항은 약학 교육의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필수 평가 문항에 대한 이나 일반 평가 문항의 평가 기준은 충족, 미흡, 불충족 세 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수 사례 발굴에 있어서는 우수와 보통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 판정 기준은 인증의 경우는 모든 필수 문항, 모든 영역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인증 유예의 대개는 필수 평가 문항이 한 개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필수 영역 중 한 개 영역이 미흡할 때 이때 인증 유예가 됩니다. 단 이때 미흡으로 판정된 한 개 영역이 또는 필수 문항이 6개월 이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인증 유예 판정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미흡 사항에 대해서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면은 이제 4년간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불인증의 경우는 2개 이상의 필수 평가 문항 또는 2개 이상의 평가 영역이 미흡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또는 1개의 필수 평가 문항 또는 1개의 평가 영역이 불충족되었을 때 또 이미 인증 유예를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미흡 사항이 부분적으로 미충족되었을 때 이랬을 때 불인증으로 판정을 합니다. 불인증으로 판정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과 조치 기간 동안에 해당 대학의 희망에 따라 컨설팅도 역시 가능하고요. 재심사 판정 이후에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 다음에 평가 영역에 대한 판정 기준은 크게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영역은 영역에 따라서 5개 부분서부터 2개 부분까지 많은 부분 구성 차이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평가 부문에 대한 판정 결과를 종합해서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충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수 평가 문항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평가 영역의 모든 평가 부문은 충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 영역별 한 개의 평가 부분에 한해서 미흡 판정의 사유가 경미하고
또한 6개월 이내에 개선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평가원의 합의에 의해서 충족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흡의 경우는 2개 이상에서 미흡 판정된 경우에, 그 다음에 1개의 평가 부분이 불충족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 이내에 미흡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불충족의 경우는 필수 평가 문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불충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영역별 평가 부분이 2개 이상의 평가 부분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좀 넘어가고요. 그 영역에서 다음은 이제 평가 부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 평가 부문과 평가 영역이 종합돼서 인중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평가 부문별 평가 중급 진단 결과를 종합해서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역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충족의 경우는 필수 평가 문항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2개 이하의 평가 문항이 미흡으로 판정받았고, 또 미흡으로 진단된 평가 문항이 6개월 내에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 문항이 충족이 되었을 때 충족으로 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6개월 이내에 개선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충족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흡의 경우는 3개 이상에서 미흡이 판정된 경우, 또는 1개의 평가 문항이 불충족 판정을 받았지만 역시 6개월 이내에 미흡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미흡으로. 불충족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필수 평가 문항은 뒤에서 세부적인 자리가 나왔지만, 우선 아까 7개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개 문항이 기본적으로 교육 기본 여건에서 전임교원 확보일이라는 한 문항, 그 다음에 교사 확보일, 전임교원 확보일 같은 경우 교사 학생 비 1대 10에 61% 이상 확보. 그래서 이 부분 거의 다 모든 대학이 지금 충족시키는 걸로 있고요. 약교협이 정한 교과 분류 5개 분야와 실무 실습 교육에 필요한 전임교원을 확보. 이 2가지 조건을 공통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지 됩니다. 교사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교육 충족에 있어서 교과과정과 교과교육, 즉 약교협이 정한 필수 표준 교과목에, 이것은 필수 표준 교과목, 즉 코어 과목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91%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다음 교과과정 실무 실습 교육에 있어서는 약교협이 정한 필수 표준 교과과목이 요구하는 실무 실습이 91% 이상 반영이 되었는가. 지금 1600시간이었을 때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실습 여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실무 실습 준비 교육에 필요한 기교육 공간과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있을 때, 그다음에 현장 실습, 실무 실습에 필요한 만약 MOU 등 충분한 기관들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교육 지원은 이제 직접 교육과 장학금 비율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 분량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거의 시간을 이제 채워가고 있는데, 금년도 시범평가 일정은 오늘 이 설명회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월 중에 시범평가 신청 접수를 받고 대상 대학을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받게 되면은 해당 대학에서는 자체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 평가대에서는 평가위원 선정하고 또 평가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접수를 하고 서면 평가를 한 다음 8월 중에 현장 평가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판정위원회에서 9월 중에 인증 유형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심사 및 재심을 하게 되고요. 11월 중에 유형 판정 및 결과를 최종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런 사이클들이 해마다 1년 주기로 갈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도 지금 저희가 금년에 2개 내지 3개 대학의 시범평가를 하게 되면 32개 대학이 남을 텐데 1년에 11개 대학 정도를 해서 5년 주기를 하기로 잡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내에 전체적인 평가를 완성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 주신 자료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한번 접속해 보시면은 요 위에 평가 인증 메뉴에서 평가 인증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접수 신청하게 되면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원 등급을 약학대학 회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관련된 각종 메뉴들이 약학대학 회원으로 변경해야지만 하나하나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